폐섬유증 약 먹고 당일 쓰러지셨습니다.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인데 복용하자마자 쓰러지신 거죠. 60대 후반 남성 환자분이셨는데요. 가족분들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. 그런데 그분 지금은 숨쉬기가 많이 편해지셨습니다. 편하게 산책도 잘 다니시죠. 약으로 안 됐던 분이 어떻게 회복하셨을까요? 안녕하세요. 숨터 효금이 원장입니다. 오늘은 이 환자분 이야기를 통해서 폐섬유증 치료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분명히 해둘게요. 저는 특정 약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. 양방 치료를 무시하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. 다만 약에는 환자마다 개인차가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꼭 아셔야 한다고 생각해요. 그분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. 입원 중에 의사 선생님이 피레스파라는 약을 권하셨대요. 이 약이 부작용은 있지만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하셨다고요. 환자분도 평소 약 부작용이 많으셨던 분이라 걱정되셨지만 선택지가 없으니 복용하셨죠. 그런데 당일 쓰러지신 겁니다. 다행히 입원 중이라 바로 처치가 들어갔고 2주 동안 여러 검사를 다 받으시면서 몸을 안정시키시고 퇴원하셨어요. 그리고 퇴원한 다음날 바로 저희 한의원에 불이 나게 찾아오셨어요. 입원되어 있는 2주 내 다른 방법을 계속 서치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처음 오셨을 때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10분 넘게 화를 막 내시더라고요. 병원도 의사도 약도 모든 게 원망스러우셨을 겁니다. 원치 않던 약을 먹고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선택지가 없다는 게 가장 답답하셨을 거예요. 저는 차분히 설명드렸어요. 그 약이 부작용은 있지만 환자분 상황에서는 시도해 볼 만한 약이었습니다. 의사 선생님도 고지를 해주셨고 다만 입원 중이라 큰 합병증이랑 후유증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환자분이 다행히도 조금씩 진정되더라고요. 저도 그제야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어요. 경험상 이전 치료에 화가 많이 나신 환자분들은 저희 치료 과정에서도 조금만 틀어지면 쉽게 폄하하고 화를 내시기 쉬워서 더 보수적으로 치료를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요. 다행히 어쩔 수 없이 가장 최고의 선택지를 내주셨다는 게 이해가 되고 나서는 저희 치료를 끌고 나갈 수 있었던 거죠. 사실 그날 유독 특별했던 게 피레스파 부작용으로 오신 폐섬유증 환자분이 연달아서 3분이 오셨어요. 이분이 가장 심했던 환자분이고 그 뒤에 환자분은 백반증이 원래 있었는데 더 심해졌던 분, 한 분은 빨갛게 되면서 햇빛 알레르기랑 탈모 같이 생기신 분들이 오셨어요. 피레스파뿐만 아니라 모든 약물은 특정 장기에만 딱 치료해주는 약은 아니에요. 들어오자마자 간이란 곳을 거쳐서 여러 장기에 다양한 영향을 주니까 개인차도 생기고 부작용도 생기는 거죠. 이런 부작용을 겪는다는 것 자체가 폐섬유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순간입니다. 병원에서 권한 유일한 치료가 맞지 않을 때 나는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막막함이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마음으로 한의원을 찾아오십니다. 그분도 처음 보는 순간 솔직히 저도 걱정은 했습니다. 그래서 환자분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다른 분들보다 2배, 3배로 투자했어요. 그 전 병원에서 했던 처치가 어떠한 이유로 어떤 기전으로 진행했는지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차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. 상태를 보니까 단순히 폐섬유증만의 문제는 아니셨고 한번 실신 후에 오신 분이라 몸 컨디션이 완전히 무너져 있더라고요. 숨이 찬 건 기본이고 온몸에 기력이 떨어져서 무겁고 식욕도 없고 그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막 차오르니까 화병 환자분들처럼 자율신경계가 조화를 전혀 못 이루는 상태였어요.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기본적인 폐 기능 검사뿐만 아니라 한의학에서 하는 맥진, 그리고 복부의 탄력도를 보는 복진, 그리고 안에 진액 상태를 보는 설진으로도 컨디션이 무너졌다는 게 확연히 보였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점, 약도 안 되는데 한약이 될까? 이건 당연한 의문이에요. 양약과 한약은 접근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. 양약은 이 질병이 자꾸 생기는 특정 기전, 그 증상에 집중한다면 한의학은 왜 그 병이 만성화가 되었는가를 주목하거든요. 폐섬유증도 기전을 이제 뜯어보면 4가지 넘게 유추되고 있어요. 한의학에서는 만성병을 몸과 뇌가 주고받는 신호가 달라져 버린, 신호가 꼬인 상태로 봅니다. 단순히 폐만 나쁜 게 아니라 몸 전체 균형이 무너지면서 뇌가 아픈 상태를 정상으로 인식해버린 거죠. 그래서 폐가 약해지면 다른 장기들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. 이렇게 몸 자체의 기운이 떨어지면 면역력도 약해지고 스스로 내가 기준을 세우던 항상성도 무너집니다. 그래서 저희 치료는 폐만 공략하는 게 아니라 무너진 몸의 회복 시스템 전체를 다시 세우는 데 집중하는 거죠. 즉 자생력을 기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. 평소에도 약 부작용이 많으셨던 분이라 이번에는 더욱 보수적으로 접근했어요. 피레스파 같이 강한 약에 반응이 더 심하고 부작용이 더 클 거라고 판단했고요. 한약도 보수적으로 환자분 기력 올려드리고 증상 완만하게 잡아주는 약 위주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. 그랬더니 부작용이 거의 없으시면서 환자분들이 힘들어했던 기침 가래가 한 달 만에 잡혔어요. 그리고 바로 식욕도 돌아오시고 화난 것도 가라앉으시면서 잘 주무셨어요. 그러다 보니 몸이 가벼워지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확실히 달라졌다고요.
환자분들이 욕심이 나서 2주쯤 지나니까 저 이제 좀 더 약 세게 써줘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때부터 한약도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양방처럼 기전이 확실한 약들 위주로 사용해서 환자분 컨디션 맞게 치료를 해나가고 있었습니다. 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나면서 더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. 처음에는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 하셨는데 2주가 지나가니까 집안에서 움직이는 게 편해지셨어요. 한 달쯤 지나가니까 짧은 산책 그리고 운동까지도 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. 한의학이 만능은 아니지만 일정 질병에 있어서 증상을 경감해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고 환자분 자생 능력을 자연스럽게 길러주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걸요. 하지만 분명한 건 치료에 막힘이 있으시고 특히 몸의 균형이 깨지면서 생기는 질환들은 고착화되기 전에는 충분히 한의학이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숨참을 줄여드릴 수 있고 일상생활을 훨씬 더 편하게 만들어드릴 수 있고 무엇보다도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되찾아드릴 수 있어요. 오늘 말씀드린 환자분처럼 치료 중에 어려움을 겪으시던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. 그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치료는 하나의 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환자분들이 걸어온 길과 의학이 발전해온 길에서 교차점에서 만나는 거죠. 한 가지 치료가 맞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그건 여러분이 몸이 회복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에요. 약물 부작용은 개인차일 뿐입니다.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. 폐섬유증은 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. 온몸의 균형이 깨진 상태예요. 호흡이 힘들면 온몸의 기력도 떨어지고 기력이 떨어지면 회복력도 약해집니다. 그래서 몸 전체 상태를 함께 봐야 되는 겁니다. 완치라는 말은 함부로 못 드려요. 하지만 삶의 질을 높이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. 숨쉬기 편해지고 일상이 조금 수월해지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이 확연히 달라집니다. 계단 한 칸 더 오르는 거, 손주 얼굴 보러 나가는 거 그런 일상이 가능해집니다. 양방치료가 맞으면 충분히 그걸로도 좋습니다. 한방이란 선택지도 있고 때로는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.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. 폐섬유증 치료를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해보세요.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